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재수감으로 경남의 대형 국책 사업이 구심점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점은 바로 동남권 메가시티인데요. 핵심 키를 잡고 있던 김 전 지사가 낙마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특단의 조치로 부산권 정치 인사인 김영춘 전 장관을 메가시티 관련 당내 요직에 임명했는데요. 이에 경남도민은 메가시티 주도권이 자칫 부산으로 옮겨가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 전 지사가 없는 메가시티의 향후 방향 오늘 분석해보죠. 오늘은 송호성 경남도의회 부울경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환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김 전 지사가 없는 메가시티 향후 방향입니다. 우선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시간 순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며 이제 경제적 통합을 넘어 행정적 통합까지 목표했는데요. 그 부울경 메가시티는 이제 그 부산, 울산, 경남의 각 지자체장들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지원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에는 이제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그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을 승인하면서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말이 아닌 실제 네. 구축할 수 있다는 그 공식적 토대까지 마련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네. 드루킹과 이제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구속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이로 인해서 이제 주축이었던 김경수 전 지사가 이제 구속돼서 빠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부울경 메가시티가 제대로 순항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높았고, 또 이제 지난달 이제 29일이죠. 조금 전에 합동 추진단이 됐잖아요. 공식 기구가. 네. 합동 추진단 이제 사무소가 이제 계속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그 이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을 부울경 메가시티 이제 미래전략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했는데요. 네. 여기서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김영춘 전 장관이 이제 부산시장 후보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 경남이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었는데 부산으로 좀 가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오늘 핵심 얘기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말씀해주신 듯이 이분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셨던 만큼 부산으로 옮겨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인데 우선 이분 어떤 분입니까? 네, 김영춘 전 장관은 부산 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민주당의 정치인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지난번에 부산시 시장 후보로도 출마를 한 바가 있고요. 젊은 시절에 이제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이었고요. 네. 지금 삼선을 역임을 했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그 민주화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 동지로서 함께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부영, 김부겸 의원들하고 함께 열린우리당을 함께 또 창당한 바도 있습니다. 2012년도에 부산 진구로 내려와서 네. 두 번의 도전 끝에 20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었고요. 2017년도 해수부 장관도 네. 역임했고 또 국회 사무총장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최근에 이제 7월 30일 날 네. 민주당 중앙당의 부울경 메가시티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많은 활동을 하셨지만 부산의 유력 정치인은 또 맞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도 그렇고 김영춘 위원장도 같은 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지자체 간 힘겨루기식 프레임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김경수 도지사님의 이 부재에 대해서 정말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지역 간 힘겨루기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은 2019년 상반기부터 김경수 전 도지사가 기획자로 나서고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네. 그때 그 김경수 도지사는 부산이 메가시티의 중심이다라고 오히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부산을
오히려 이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네. 지난번에 이제 합동 추진단도 출범을 했는데 이 합동 추진단이 지금 울산에 있습니다. 네. 울산까지도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이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대로 살려내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 부산과 울산이 과거에 이제 경남에 소속이 돼 있었고요. 네. 1963년도에 이제 부산이 경남에서 떨어져 나갔고 97년도에 또 울산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부산에 대해서 다소 이제 다소 네. 이제 여러 가지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에서 부산이 만약에 주도를 한다면 우려하는 바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춘 그 전 장관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특별히 어떤 힘을 실거나 지역적인 지역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김영춘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의 권력, 중앙의 정치권의 인맥, 또 네. 중앙 정부 이런 쪽을 통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으려면 뒷받침돼야 되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뒷받침들이 필요하고요. 네. 또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뒷받침이 돼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부산권에 치우치기보다는 경남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는 지금 상황에 어떤 추진제를 좀 바꿔 단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환 대변인 역시 메가시티 구축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오셨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경제 규모 등을 보면 그 객관적 지표를 보겠죠. 그러면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의 최대 수혜자는 부산이라는 예측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합동 추진단의 직제도 부산시청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동 추진단의 사무소도 울산에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또 부단장급인 사무국장도 부산시청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합동 추진단이 겉으로 균형 있게 구성된다고 하여도 네. 냉정히 말씀드리면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단체장의 선임 방안, 네. 그다음에 임기, 그다음에 광역의회, 특별광역의회 구성 등 다양한 이슈들이 지금 산재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울경 지자체, 각 지자체의 장의 역할이 매우 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전 지사의 구속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동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김영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 선거의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이제 1년 앞둔 상황에서 다시 이제 출마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은 가운데서 네. 민주당 차원에서 이제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역 기반 활동을 마련해 준 것이라는 우세가 높습니다. 또 김영춘 전 장관이 해수부 장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그 남동 임해공업 지역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안가 위주로 계속 발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발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남은 부산, 울산에 비해서 면적이 넓고 특히 내륙 지방인 서부 경남에 대한 홀대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커진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번 임명은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 김영춘 전 장관에게 힘을 좀 실어준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핵심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춘 전 장관의 위원장 임명이 메가시티 추진에 있어서 부울경 내에서 경남의 어떤 역할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줄어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의 추진의 주체는 역시 이 3개 시도입니다. 네. 3개 시도가 추진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되어야도 하고 실질적인 주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주신 김영춘 장관이 전략추진위원장의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네. 그 안에는 경남, 부산, 울산 민주당 도당위원장들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 추진위원장 이전에 비전위원이라고 하는 것이 2019년도 12월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 부분도 김영춘 당시 장관이 네. 김경수 도지사에게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을 하려고 하면 네. 경남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경남이 동의하지 않는 네. 부울경 메가시티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 오.
김경수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역할을 맡아달라라고 네. 하는 이야기를 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바탕 위에서 2019년도 12월에 이 지금 현재 전신인 전략추진위원회의 전신인 비전위원회가 민주당 당내에 중앙당이 만들어졌고 네네. 그때 당시에 김영춘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었군요. 이게 새로운 조직이 아니고 네. 김경수 부지사의 부재에 따라서 네. 이걸 뒷받침하고 메가시티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불어 넣어주자라고는 취지에서 비전위의 이름을 전략위원회로 바꾸어서 김영춘 장관이 위원장을 맡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김영춘 장관이 이 내용을 이전부터 잘 알고 있고 오히려 부울경을 통합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자체장의 역할이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하병필 권한대행의 어떤 강력한 리더십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권한대행이 가진 직책의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이런 한계를 좀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그 하병필 그 권한대행 저는 뭐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이 과거의 이력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특히 사실은 그 부울경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서부 경남 KTX 또 남부 우리 저기 뭡니까 진해 신항 네. 또 스마트 산단 광역 철도망 이런 국가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위에도 우리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족적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기초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병필 권한대행은 만들어진 일정에 따라서 지금 남은 기간 1년 정도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차분히 추진하면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획한 것은 김경수 전 도지사이지만 네. 지금 현재는 김경수 도지사가 비껴서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이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금 도당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자라고 하는 걸 합의를 해서 네. 추진을 같이 하자라고 하는 공감을 표하고 있고 부산시장, 울산시장도 같은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분 세 분들이 다 정당이 동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때야말로 하병필 권한대행이 소신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좌우 이를 살필 것이 아니라 네. 소신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면은 저는 충분히 동력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중앙 정부에서도 행안부 장관이 전폭 지원하겠다라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서 도민들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네. 잘 알려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 정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어떤 책입니까? 동남권 발전 계획 공동 연구입니다. 이건 이제 부산의 연구원, 울산의 연구원, 네. 경남의 연구원 세 곳이 함께 공동으로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이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밑그림 2024년까지의 대형 프로젝트 그리고 2040년까지의 기본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지금 분량이 굉장히 2권이나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미 내용적으로는 준비되어 있다. 다만 이 내용에 준비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 3개 시도 주민들께서 같이 공감하고 네. 동의하는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을 뿐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네네.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힘을 함께 모으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은 하병필 권한대행의 한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병필 권한대행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김경수 전 지사가 남겨놓은 도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기존 사업 완수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했고요. 실제로 이제 언론에서도 최근 이 같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병필 그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요, 행자부의 이제 지역 발전 정책관을 역임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불경 메가시티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해야 될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치가가 아닌 행정가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박형준 부산시장이나 송철호 울산시장에 비하면 생각과 입장이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이를 10분 활용해서 네. 특히 뭐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제 갑작스러운 그 유죄 판결로 뭐 당연한 결과지만 그 판결로 인해서 이제 거리로 해서 자기가 경남도의 수장을 맡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간 쌓은 행정적 역량을 토대로 네. 이제 경남도를 이제 위탁 경영인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도정을 이끌어 간다면 경남도가 약간 소외될 것이라는 우려를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공통이익을 추구하고 뭐 각자 이익보다 공통이익을 추구하다 그 100% 동의하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언급을 했던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나 사안이 부딪힐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분쟁 조정 해결 기구도 설치해야 되고요. 또 공동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대전제인 아젠다, 공통의 이익을 추구한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어떻게 각 지자체 장들이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지자체에 유리한 이익을 끌어오느냐도 하나의 행정 역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들으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부울경 메가시티를 경남 또 김 전 지사가 핵심 키를 쥐고 또 이끌어온 만큼 김 전 지사만큼 메가시티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제2의 김경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경남도정의 김경수 전 지사의 이전과 이후 저는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봅니다. 너무 많고 넓은 족적을 사실은 짧은 3년 동안에 남겨 놓았습니다. 지금 이 경남의 여러 가지 도정들을 혁신해 왔던 내용들이 네. 굵직굵직한 국제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의 생활에 대한 것, 경제에 대한 것, 산업에 대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많은 밑그림을 그렸고요. 이미 출발 시점에 서서 이미 출발된 게 있고 아직 짧은 기간이지만 성과로 연결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부울경 메가시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저항 속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여전히 수도권 중심주의가 굉장히 강구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에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습니다만은 지역 출신이 136명, 약 44%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방 분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균형 발전에 대해서 더 역할을 해주면 네. 지방이 그나마 좀 살아날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특교비 몇 푼 받아서 그것을 내가 이걸 이 돈 따왔다 저 돈 따왔다 하면서 생색내기에 바쁘고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하물며 중앙의 우리 소위 수도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야 이 부분에도 관심이 있을 턱이 없겠죠. 그만큼 이 균형 발전에 대한 부분, 이 소위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이 부분의 동력을 중앙으로부터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중앙에 있는 여러 가지 정치 지형 속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네. 또 균형 발전과 관련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중앙 정부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중앙 정부와 지역에 있는 지역의 리더십, 이게 함께 같은 철학을 가지고 움직일 때 비로소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출발을 했을 뿐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은 지금 김경수 제2의 김경수 지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이야기에 아마 그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동남권 메가시티는 그야말로 지역의 초월주의, 또 초당적인 문제인 만큼 우리가 그 부분만큼 잊지 않는다면 동남권 메가시티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늘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